1995년 11월 2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호텔 객실에서 젊은 남성이 차갑게 식어 있었다. 불과 하루 전, 그는 수천 명의 관객 앞에서 첫 솔로 무대를 마치며 눈부신 박수를 받았다. 모두가 그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했고 내일이 더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 내일은 끝내 오지 않았다. 팔에는 무려 28개의 주사바늘 자국이 남아 있었고 혈액에서는 일반인이 접할 수조차 없는 강력한 동물용 마취제가 검출되었다. 언론은 즉시 충격, 의문사, 미스터리라는 단어를 헤드라인에 올렸다. 경찰은 자살일까, 타살일까, 아니면 또 다른 음모일까를 두고 갈피를 잡지 못했다. 그는 우울증 환자도 아니었고 삶을 포기할 이유도 없었다. 오히려 내일을 향해 달려가던 청춘이었는데 어떻게 단 하루 만에 무대 위의 영광이 차가운 시체로 변했을까? 누가 왜, 무엇을 숨기려 했던 걸까? 그리고 이 비극은 단순한 사고였을까? 아니면 한국 가요사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로 남을 음모였을까? 이날 새벽, 한 시대의 아이콘이 그렇게 사라졌다. 하지만 진실은 아직도 우리 곁에서 잠들어 있다. 1990년대 초반, 대한민국 가요계는 서태지와 아이들로 대표되는 새로운 물결에 휩싸여 있었다. 댄스와 힙합, 그리고 자유분방한 스트리트 패션이 젊은 세대의 심장을 흔들던 시대. 바로 그때 두 명의 청년이 무대 위로 뛰어올랐다. 그들이 바로 듀스였다. 김성재와 이현도, 두 사람은 단순한 아이돌을 넘어 새로운 문화를 제시한 성우자였다. 이전까지 한국 음악계에서 힙합이라는 장르는 생소했고 랩은 일부 마니아만 즐기는 언더그라운드의 영역이었다. 그러나 듀스는 다르게 접근했다. 탄탄한 춤 실력과 파격적인 패션, 그리고 대중이 따라 부를 수 있는 멜로디를 섞어 힙합을 한순간에 메인스트림으로 끌어올린 것이다. 1993년 데뷔 앨범가 발매되자마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신선하고 자유로운 무대 매너, 거침없는 가사, 기존의 발라드 중심 가요계에 대한 도전은 수많은 젊은이들을 열광하게 만들었다. 특히 김성재는 무대 위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뿜어냈다. 그는 춤출 때 누구보다 자유로웠고 노래할 때는 거칠지만 매력적인 음색으로 관객을 사로잡았다. 짧은 2년 남짓한 활동 기간 동안 듀스는 무려 4장의 정규 앨범을 발표했다. 나를 돌아봐, 굴레를 벗어나, 여름 안에서 같은 곡들은 지금까지도 90년대 명곡으로 회자된다. 특히 여름 안에서는 해마다 여름이면 라디오와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국민적 히트곡이 되었다. 당시 젊은 세대에게 듀스는 단순한 가수가 아니라 문화적 아이콘이었다. 그들의 옷차림을 따라 입고 모자를 삐딱하게 눌렀으며 거리를 걸을 때조차 랩을 흥얼거렸다. 한국에 이런 음악이 가능하구나 라는 인식은 곧 한국 대중음악의 지형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 무대 뒤에 김성재는 언제나 밝고 호기심 많은 청년이었다. 그는 해외에서 생활한 경험 덕분에 새로운 문화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였고 이를 한국 대중음악에 접목시키려 했다. 연습실에서는 누구보다 성실했고 무대에서는 누구보다 자유분방했다. 팬들에게는 늘 친근하게 다가갔고 동료들에게는 든든한 파트너였다. 1995년 듀스가 공식적으로 해체를 선언했을 때 많은 팬들은 눈물을 흘렸다. 하지만 김성재는 멈추지 않았다. 그는 이제부터 나만의 음악을 들려주고 싶다며
솔로 활동을 준비했다. 수개월 동안 밤을 새워 곡을 만들고 안무를 구상했다. 그리고 마침내 1995년 11월 19일 서울의 한 음악방송 무대에서 첫 솔로곡 말하자면을 선보였다. 그 순간 무대 위의 조명이 그를 향해 쏟아졌다. 듀스의 멤버가 아닌 오롯이 가수 김성재로서의 첫걸음. 팬들은 환호했고 언론은 새로운 스타의 탄생이라고 치켜세웠다. 그 무대는 단순한 데뷔가 아니라 앞으로 펼쳐질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서막이었다. 누구도 알지 못했다. 불과 하루 뒤 그 눈부신 청춘이 다시는 무대에 오르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화려한 무대 뒤에는 항상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듀스 해체 이후 솔로로 나아가던 김성재는 겉으로는 누구보다 당당했지만 가까운 이들에게는 묘한 불안감을 내비치곤 했다. 새로운 음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그는 심한 압박을 받았다. 혼자가 된 무대에서 과연 팬들이 나를 인정해 줄까라는 두려움이 뒤따랐다. 주변에서는 그를 향한 시선이 미묘하게 바뀌고 있었다. 일부 언론은 이현도 없이도 성공할 수 있을까라는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냈고 몇몇 방송 관계자들은 김성재를 여전히 듀스의 반쪽으로만 평가했다.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웃어넘기던 김성재의 마음을 서서히 갉아먹었다. 또 다른 불안의 조짐은 그의 사생활에서 드러났다. 오랫동안 교제하던 여자친구와의 관계는 잦은 다툼으로 흔들리고 있었다. 주위에서는 그녀가 지나치게 집착적이라는 이야기가 돌았고 실제로 김성재를 가까이에서 지켜본 몇몇 친구들은 왠지 좋지 않은 기운이 느껴졌다고 회상했다. 그럼에도 그는 늘 무대에 오르면 눈부셨다. 그러나 그 눈빛 뒤에는 알 수 없는 피로와 긴장이 겹겹이 쌓여 있었고 아무도 그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이 작은 균열이 결국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이어질 것이라고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다. 1995년 11월 19일 김성재는 오랫동안 준비한 첫 솔로 무대를 가졌다. 곡은 As I Told You. 듀스의 이름이 아닌 가수 김성재로 선 무대는 팬들의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냈고 언론은 새로운 아이콘의 탄생이라며 앞다투어 보도했다. 그 무대는 분명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순간이었다. 그러나 단 하루 뒤 세상은 충격적인 소식을 접하게 된다. 11월 20일 새벽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김성재가 세상을 떠난 채 발견되었다. 그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다. 불과 전날까지 무대 위에서 웃으며 노래하던 청년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라며 믿기 힘들어했다. 당시 발표된 부검 결과와 현장의 정황은 여러 의문을 남겼다. 언론은 일반인에게는 쉽게 구할 수 없는 약물이 검출됐다. 팔에 여러 흔적이 있었다 등 보도를 쏟아냈다. 하지만 확실한 결론은 내려지지 않았다. 자살인지 사고인지 혹은 제3자의 개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엇갈리며 혼란은 더 커졌다. 특히 주변 정황과 증언들은 하나같이 일관되지 않았다. 평소 습관과 다른 옷차림, 호텔에서 들린 기계음, 증인들의 진술 번복 등이 차례로 알려지면서 사건은 오히려 더 미궁에 빠졌다. 여기에다 가까운 지인들조차 그는 삶을 포기할 이유가 없었다라고 말해 세간의 의문은 더욱 증폭되었다. 결국 법정까지 이어진 이 사건은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종결되었다. 당시 재판부는 의심은 가지만 단정하기는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고
그 결과 김성재의 죽음은 한국 가요계의 미해결 사건으로 남게 되었다. 팬들과 대중은 여전히 진실을 알고 싶어 했으나 시간은 흐르고 기록은 차츰 어둠 속으로 묻혀갔다. 그렇게 23세의 젊은 아티스트가 세상을 떠난 뒤 남은 것은 차가운 의문과 설명되지 않는 비극뿐이었다. 그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불행이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사 전체를 뒤흔든 거대한 충격이었다. 김성재의 갑작스러운 죽음은 단순한 충격을 넘어 한국 대중문화 전체에 거대한 파문을 일으켰다. 불과 하루 전까지도 무대 위에서 새로운 시대를 열 것이라 기대를 모았던 청년이 사라졌다는 사실은 팬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겼다. 방송국은 예정된 그의 활동 일정을 모두 취소했고 신문과 잡지에는 미스터리, 충격, 의혹이라는 단어가 연일 헤드라인을 장식했다. 거리에는 그의 노래 As I Told You가 멈추지 않고 흘러나왔다. 하지만 그 선율은 더 이상 희망의 상징이 아니라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울려 퍼졌다. 팬들은 음반 매장 앞에 모여 앨범을 사들였고 그의 사진 앞에는 국화꽃이 놓였다. 서울 시내 곳곳의 팬클럽 모임은 추모 집회로 바뀌었다. 그를 한 번이라도 무대에서 본 적 있는 이들은 그 눈빛과 미소를 잊을 수 없다며 눈물을 흘렸다. 그러나 사회적 반응은 단순한 추모에 그치지 않았다. 수많은 의문점과 불확실한 수사 과정은 대중의 분노와 불신을 불러왔다. 일부 언론은 연일 의혹을 보도했지만 법적 분쟁과 방송사 제재로 인해 많은 프로그램이 방송 불가 판정을 받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사건은 점차 어둠 속에 묻히는 듯 보였지만 그럴수록 팬들의 좌절감은 더 커졌다. 왜 진실을 알 수 없는가? 누구를 위한 침묵인가? 라는 물음이 이어졌다. 김성재의 가족 또한 깊은 상처 속에서 세월을 보냈다. 부모와 형제들은 사건 직후 언론과 대중의 눈길 속에 보호받지 못한 채 노출되었고 수많은 추측성 기사에 시달렸다. 그럼에도 그들은 아들의 무고함과 진실을 향한 믿음을 굽히지 않았다. 성재는 음악을 사랑한 아이였다. 그는 절대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가족의 목소리는 팬들의 가슴에 더욱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동료 음악인들에게도 상실감은 막대했다. 이현도는 한동안 언론 앞에 나서는 것을 피하며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는 후에 인터뷰에서 그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너무 갑작스러웠고 지금도 믿기지 않는다고 회상했다. 당시 가요계 선후배들 역시 음악이 아니라 사람이 사라졌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며 애도를 표했다. 이후 수많은 다큐멘터리와 탐사 프로그램이 김성재 사건을 다시 조명하려 했지만 법적 문제와 이해관계로 인해 방송은 번번이 무산되었다. 시청자들이 기대했던 진실규명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보이지 않는 힘이 존재한다는 의혹만 증폭되었다. 그 과정에서 김성재는 단순한 뮤지션이 아니라 한국 사회가 풀지 못한 하나의 미스터리로 자리매김했다. 세월이 흘렀지만 그의 이름은 잊히지 않았다. 매년 그의 기일이 다가오면 팬들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추모 공간에 글을 남겼고 후배 가수들은 무대에서 그의 노래를 다시 부르며 글을 기렸다. 하지만 공통된 감정은 늘 같았다. 그는 왜 이렇게 빨리 떠나야 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언제쯤 진실을 마주할 수 있을까? 김성재의 죽음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국 대중음악의 흐름을 바꿔놓은 충격이었고 동시에
대중과 사회가 진실을 대하는 방식에 대한 질문을 남겼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그의 목소리와 무대, 그리고 미완의 청춘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살아 있다는 것이다. 김성재의 죽음은 너무도 갑작스러웠기에 사람들은 한동안 그것을 현실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무대 위에서 남긴 그의 미소와 목소리는 아직도 생생했는데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은 쉽게 믿기지 않았다. 많은 팬들이 언젠가 다시 나타나 줄 것 같다는 말을 남겼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그는 끝내 무대에 돌아오지 못했다. 그의 부재는 음악계에도 큰 공백을 남겼다. 듀스 시절부터 함께했던 이현도는 홀로 활동을 이어갔지만 늘 성재가 옆에 있었다면 이라는 말을 입에 담았다. 당시 후배 가수들은 김성재의 무대를 보며 가수의 꿈을 키웠다고 고백했고 일부는 헌정 무대를 통해 그를 추모했다. 하지만 그것은 그가 직접 무대에 서는 귀환이 아니라 기억 속에서만 이어지는 존재였다. 세월이 흘러도 사건의 진실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다큐멘터리와 탐사 프로그램이 여러 차례 제작되었으나 법적 제약과 이해관계로 인해 방송은 무산되거나 삭제되었다. 대중은 왜 그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을 수 없는가라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그럴수록 김성재의 죽음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한국 대중문화가 안고 있는 미해결의 상징처럼 남았다. 그의 이름은 여전히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회자된다. 20년이 넘도록 팬들은 매년 그의 기일에 추모글을 남기며 음원 사이트에서는 그의 곡이 다시금 재생된다. As I Told You는 발매된 지 수십 년이 지난 지금도 90년대를 대표하는 명곡으로 꼽히며 젊은 세대에게조차 여전히 신선한 울림을 준다. 그러나 아쉬움은 여전하다. 만약 그가 살아있었다면 한국 힙합과 대중음악의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그는 단순히 한 명의 가수가 아니라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갈 가능성을 품은 인물이었기에 그 상실은 더욱 뼈아프다. 그의 죽음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동시에 그의 존재를 더욱 선명하게 각인시켰다. 결국 김성재는 무대에 다시 서지 못했지만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았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미완의 청춘, 끝내 이어지지 못한 꿈, 그리고 여전히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다. 그리고 그 질문은 오늘도 우리 곁에 남아있다. 우리는 정말로 그가 마음속에 품었던 이야기를 알고 있었을까? 김성재의 삶과 죽음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많은 질문을 남겨두었습니다. 무대 위에서 누구보다 빛났던 청춘, 그러나 너무도 짧게 끝나버린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비극을 넘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기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혹시 김성재의 무대를 직접 보셨던 분들, 그의 노래를 기억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앞으로도 더 많은 숨은 이야기들을 전하는 힘이 됩니다. 조명이 꺼진 후에 우리는 다시 묻습니다. 그 빛나는 순간 뒤에 어떤 진실이 있었을까?